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9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분당구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5천만 6천 원으로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주택 경기가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제정에 여전히 큰 관심이 쏠리면서 분당 아파트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9일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매매 2만 7,220건 중 아파트를 제외한 거래 건수는 19,892건으로 전체의 73.0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빌라 거래량이 8개월 연속 아파트의 2배를 상회하면서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대출 규제로 아파트 매매는 극도로 위축됐지만 비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정비사업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29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신축 아파트 1순위 청약 접수 중 총 92만 5,698건 중 52.3%가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매매 시장 분위기는 약세로 돌아섰지만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의 수요는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에서 40대 기반의 수요층이 탄탄한 만큼 전용 84제곱미터를 갖춘 신축 단지의 청약 수요는 견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전국 주택매매 시장은 침체된 분위기지만 신축 아파트 청약에서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는 여전히 인기입니다. 30에서 40대를 기반으로 수요층이 탄탄하기 때문인데요. 분당구 아파트도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여전히 큰 기대감이 쏠리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B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약세장 속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틈새는 있기 마련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 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또한 역시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한 알짜 정보를 또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좀 특히나 우리 또 직원분들하고 좀 즐거운 오전서부터 같이 식사도 하면서 좀 즐거운 단서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더불어서 지금 제가 이 방송국으로 오르는 길에 작년 이맘때 때 매우 부동산적으로나 내외적으로 어려웠던 분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부동산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조언을 드린 분이 계셨는데 근데 작년 대비해서 조언해드린 방법대로 좀 진행을 하고 나서 요즘에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행복하시다고 감사하다는 연락을 받고서 또 제가 오늘 기분이 또 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좋은 일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특히 안 좋은 일은 지나간다 이 생각을 좀 하시면서 긍정의 기운으로 오늘 같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도 어려운 게 투자인데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좀 무모하게 투자에 나섰다가
길게 고통받는 경우들 많이들 있으시죠. 자, 그래서 오늘 정현훈 전문가님이 무모한 부동산 투자 주의보와 팔리지 않는 주택 문제는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는 요즘 따라 이 부동산이 그런 생각이 좀 아마 드실 겁니다. 요즘만큼 부동산 투자가 어렵고 혼란인 시기가 또 있었을까? 부동산은 생각과 다르게 너무나 많이 올라버린 상황이고 이 올라버린 상황 속에서 뭐가 뭔지 모르겠고 누구는 고점이다, 누구는 그래도 오른다. 이 혼란 시기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더불어서 내가 뭔가를 투자를 했는데 지금 또 큰 문제가 뭡니까? 주택이 안 팔립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를 내가 분명 덜어내고 싶은데 주택이 팔리지도 않고 현재 무모한 투자를 또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부분에서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똑같은 실수만 반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려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현재 상황을 점검을 하면서 미래적인 투자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지금 뭐 용산도 강남도 뭐 꺾였다. 서울 집값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싸늘하다. 그래서 서울도 싸늘하다 보니까 경기 이런 수도권 라인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보합인 상황, 또 서울의 아파트 값이 연속적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그중에서 유일하게 한두 개 정도만 좀 상승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이제 미분양들이 서울 또한도 역시 증가를 하고 있고 경기도도 미분양이 늘어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특정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우 힘드신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이럴 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수도권도 이렇게 미분양이 난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뭘 볼 때 미분양이다 보니까 주택을 보실 때 상당히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좀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좀 안타까운 사연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한테 제가 항상 조언 드리는 게 뭔가를 투자를 저지르기 전에 오시면 좋다. 저지르고 나면 이게 어렵다. 왜? 저지르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 언제 하신 부분들이 좀 많냐면 2010년대라든가 2020년대 그 사이에 2016년 즈음에 이런 주택이라든가 이런 오피스텔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이제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때 어떻게 좀 사시게 됐습니까? 하다 보면 지인을 또 따라가신 좀 케이스가 많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동산을 잘못 사시게 되면 안 팔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르더라도 살짝 오르다 보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5천만 원이 됐든 1억 원이 됐든 3억이 됐든 뭔가를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나는 요런 게 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잘못 사시게 되면 10년이 지났는데 3천만 원 오르고 10년이 지났는데 2천만 원 오르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좀 어려우신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신축이라고 그냥 막 사면 안 돼요. 싸다고 그냥 막 사버리면 안 돼요. 싼 데는 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조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히나 이런 물건들이 팔리기가 어렵다. 시장이 어려워지면. 어제 같은 경우도 가양동에도 막 신길에도 이래저래 많이 요걸 사신 분들이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문제가 안 팔린다는 거야. 아무도 안 산다는 거야. 그래서 자산이 묶여버리는 상황. 그래서 어설픈 걸 사시지 마시고 우리가 실수만 요런 물건들을 실수만 반복하지 않으시면 된다.
그래서 특히나 위치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가격적인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같은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되고, 더불어서 우리 시청자님들의 지인이 아니면 뭐 어디에 막 광고가 나왔어. 그걸 가지고 어설프게 했다가 큰일이 난다. 왜? 환금이 안 된단 말이야. 환금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현 시점에서 뼈저리게 느끼시고 실수만 반복하시지 말자.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시장의 이런 상황과 그리고 수도권 시장 부분에서의 상황을 좀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하게 되면, 서울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 경기 쪽은 어찌 보면 한 몸입니다. 서울이 오르면 인천도 오르고 경기도도 오르고 이런 게 있어요. 서울이 보합이면 인천도 보합이고 경기도 보합인 게 있어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 시장과 다르게 충청도와 전라도와 그리고 경상도랑 이 강원도 시장이 따로 놀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시청자님들이 아셔야 돼요. 서울,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에 일자리가 있다면 인천에서 출퇴근하고 경기도에서 출퇴근하고 하다 보니까 오고 가고 할 수 있으니까 민감한 같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근데 내가 서울에 일자리가 있는데 경상도나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출퇴근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서울 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보다가 뭐 왔다 갔다 계속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게, 서울이나 경기도 그리고 뭐 인천 라인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사든 팔든 연말에 한번 보시라고 얘기 드리는 조언이 그거예요. 왜? 우리가 오르냐 떨어지냐 그거 맞춰서 뭐 할 겁니까? 못 맞추면 어떻게 할 거고 맞추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백날 첫날 봐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타이밍을 노린다면 이런 11월 즈음에 파시는 게 됐든 사시는 게 됐든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게 낫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공급 부족인 지역이냐 중장기적인 호재가 있냐 없냐를 보시는 게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지금 막 과잉된 곳이 어디야? 과잉이 심한 지역이 지금 대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많이 고통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대구 시장을 볼 때는 야, 공급이 참 많구나. 이걸 보시면서 야, 내가 대구 시장에 현재는 투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근데 그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호재를 찾는다고 한다면 타이밍이 될 수 있겠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과잉이다 보니까 주의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럼 내가 대구에 살면서 부동산 투자를 생각을 한다면 어디를 봐야 될까? 아니, 부산을 볼 수도 있고요. 전라도도 볼 수 있고요. 충청도도 볼 수 있고요. 다양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만 계속 해결을 지으려고 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든가 중장기적인 호재가 가득 담겨 있는 지역이 어딜까? 그런 지역을 딱 찾다 보니까 이런 경상도 지역보다는 충청도나 이 전라도 지역에서 좀 일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시장을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서울이 어쩐다 저쩐다를 통해서 이 충청도나 전라도 분들이 크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 상황에 맞춰서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이 전망이 밝은가 밝지 못한가를 판단 기준을 받으시고, 밝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찾으시면 되고, 밝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타 지역으로 투자를 내가 공부를 하시고 다가가시면 어떨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작년, 올해 지금 내내 강조해 드리는 게 뭡니까? 제발 우리가 친구 따라서 삼천포 빠지시지 말고 이런 무너져가는 거에 대해서 눈 부릅뜨고 찾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물건들 또한도 딱 봐도 아니, 무너질 것 같잖아.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건축해서 뭔가 부셔야 될 것 같네. 그러면 어떻게든 이걸 소유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동네에서 내가 뭐 잔뼈가 굵고 내가 책을 보고 뭐 어디 학과를 나오고 내가 뭐 졸업장을 따서 그걸 하다 보면 뭘 봐요? 갑자기 막 샤시 공부한다니까요. 샤시 공부하고 막 경비 아저씨 막 관상 보고 있고 뭐 배수관이 어쩌고 화장실이 어쩌고 이런 걸 막 따지면 여러분들 투자할 마음도 사그러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른쪽은 복도식입니다. 뭔가를 볼 때 무너져가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전문가님 저는 계단식이 좋은데요. 그럼 투자를 제가 하시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계단식이 아니라 무너져서 앞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곳을 찾으셔서 투자를 좀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강조를 해라. 갑자기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복도식이고 막 계단식이고 따지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돈을 나는 절대 벌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도식이고 계단식이고 일단 내가 해서 내 자산을 불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좀 초점을 잡아서 우리는 지금 현재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계속 오르는 구간을 한 번 더 집어드린다고 한다면 이 GTX A 노선 참 귀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A 노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고 A 노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GTX라든가 SRT 부분이 어찌 보면 미래 교통적인 부분에서의 각 지역의 살림꾼들입니다. 그래서 GTX나 SRT 같은 경우는 뭐 출퇴근으로 누가 막 좋다고 얘기했어. 근데 누군가가 이걸 깊게 팠어. 아니 어떻게 하루에 출퇴근으로만 막 10,000원, 20,000원씩 내면서 출퇴근을 합니까? 이게 좌석도 별로 없고 이게 정말 직장인을 위한 건지 지역을 위한 건지 막 분석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디테일한 걸 따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은 이런 철도가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은 개발 투자가 많이 됩니다. 결국은 뭔가 주식도 그렇고 어떤 지역도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투자가 유치가 됐을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데 어쨌든 이런 GTX 노선은 호재라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서울에 좀 더 이런 타 지역과의 좀 교통적인 부분을 왜 해소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라는 거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고속도로 주변은 투자 유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리에서부터 세종, 더 넓게 보면 세종에서 포천 구간이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으니 이 주변에서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 곳들 같은 경우는 남모르는 내가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투자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맞추기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실수를 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현 상태에서 투자 유치가 정확하게 확실시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상당히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내가 부동산을 소유할 건가? 아니면 새롭게 신도시가 들어가고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에 투자를 할 건가? 이 부분은 좀 대목을 관심 가지시면서 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얘기해드렸던 그런 물건을 투자하시고 안 오르고 10년 지나고 나서 내 건 왜 안 올라요? 이렇게 한탄하시는 반복 실수는 하시지 말고 오를래야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을 통해서 시청자님들의 자산을 막 2배, 3배, 4배 늘리셔서 스스로도 표정도 좋아하시고 자녀분들한테도 증여를 해주실 수 있는 우리 멋진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현훈 전문가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 무모하게 찍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갖고 오답들을 걸러내는 투자하셔야 될 텐데요. 근데 이게 또 혼자서 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부동산 쪽집게 선생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 준비해놨습니다.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1:1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소액 투자 가능한 유망 지역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부동산 올인원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갖고 계시다면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우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참여 신청하실 수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지번, 면적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 계속해서 전화 문의 남겨주고 계신데요. 지금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예.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는 제가 사는 데가 부산입니다. 네. 부산 수영구 밀락동에 있는 진로비치 아파트인데. 수영구 제가 밀락동에 수영구 밀락동 네. 진로비치 아파트. 아, 네. 예, 예. 제가 아파트를 48평하고, 예. 네. 32평을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네. 와. 지금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는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전에 한번 TV 보다가 이렇게 신청을 그래서 전화를 주셨군요. 예. 네. 일단 이 두 채 중에 한 채에서는 지금 실거주 하고 계신 걸까요? 예. 어느 평대에서 실거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저 48평은 실거주를 하고 네, 32평짜리는 그러면 세를 주고 계신 걸까요? 예. 네. 자, 그러면 이 두 채 다 가지고 갈지 어떻게 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 어떡하죠? 첫 상담부터 너무 지금 부러워서 바로 지금 바다로 가고 싶은데 부산 수영구 밀락동의 진로비치 아파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 48평 또 32평 두 채 보유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또 세금도 걱정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할지 고민되시나 본데 전망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너무 전문가를 만나서 고마워요. 아유, 저도 전화 주셔서 고맙고 감사해요. 자,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뵙게 됐으니까 예. 또 좋은 동네 사시잖아요. 수영구. 밀락동이 어쨌든 밀락공원도 있고 주변에 이편한 세상 뭐 광안비치라든가 오션 테라스라든가 들어오면서 이 주변이 좀 변화했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 바로 뒤에 있으신 물건이 우리 시청자님의 이런 진로 비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비치가 들어갔다는 건 느낌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시청자님? 좋죠.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삼익 비치의 기운이 깃들까요, 안 깃들까요?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삼익빛이라든가 바로 옆에 보면 협진태양 아시죠? 예, 압니다. 예. 그래서 협진태양도 막 10억 넘어 버리고 뭐 삼익빛이 막 20억, 30억 가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시청자님. 예.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측은 요 우동 아시죠? 예. 예, 동백역에 이런 대우 마리나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예. 있습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시청자님은 왼쪽에 삼익빛이와 오른쪽에 우동 이런 대우 네. 마리나 사이에 있는 물건이에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일단 입지적으로 제가 조언을 드리게 되면 이 아이들 사이에 있으면서 요 광안리도 오래된 좀 구도심인데 회타운도 많고 했었는데 요 앞쪽 라인들이 보시면 요 상업 지역들이 있잖아요, 광안리 해수욕장에.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좀 투자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건축을 하시거나. 예. 누구보다 거주하시니까 좀 바뀌어나가고 준주거라든가 이런 게 바뀌는 게 인지가 되실 거 아니에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변 여건이라든가 개발 호재 자체가 시청자님한테는 뭐 엄청난 상승보다는 계속 우상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시청자님. 예. 다만 시청자님 입장에선 옆에들이 막 엄청 오르고 바뀌고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조급함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의 지금 심정은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냐면 아파트들이 지금 이게 강안리뿐만 아니라 딴 데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거를 계속 갖고 있다가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닐까. 아, 어느 시점에서 이거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시점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가? 예, 그거 하고. 예. 저희 아파트가 지금 한 20년이 넘 24년, 25년 됐거든요. 예, 이게 그러면 97년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 예. 아닐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예. 예.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요. 일단 진로 같은 경우는 여기 97년에 지어졌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뭐 당장 재건축을 하긴 어려워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 이 아이가 노려볼 수 있는 건 뭐 리모델링 정도를 좀 노려볼 수 있어요, 시청자님. 아, 리모델링. 예, 리모델링 정도를 노려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리모델링이 제대로 되려면 지금 경기도 쪽에 분당 아시죠? 예. 그리고 안양 뭐 군포 아세요? 예. 예, 그쪽에 보면 3번역 앞에 무궁화라는 게 힐스테이트가 리모델링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일부 지역들만 리모델링이 좀 들어간 상황이어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뭐 리모델링이 추진이 되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좀 봐야 되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제 조언은 두 개를 다 가져가시는 것보다 하나는 보유를 하시고 하나는 다른 곳으로 자산을 굴리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시고요. 예. 가장 맘 편한 건 그냥 계셔요. 가장 맘 편한 건. 예. 근데 내 마음이 안 편해.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팔어. 예. 팔아서 그걸 가지고 부산 내에서 내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시청자님. 오, 예. 오. 그래서 보면 예. 가까운 곳에 민락 현대도 있고요, 그죠? 예. 민락역에 수영동 현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어 볼 수가 있고 이제 좀만 이제 위쪽으로 오시다 보면 근데 현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시청자님 자금에 맞는 걸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양 1, 2, 3차 아시죠, 시청자님? 예. 그러면 연제구, 온천, 남로 요쪽으로 이 아이도 그냥 한번 보는 거고요, 시청자님. 예. 원동력의 삼익그린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사분사분 찾아보는 거예요. 뭐 급작스럽게 어디가 이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한 번쯤 공부를 하시고 급하실 건 하나도 없어요, 현 상태에서. 예. 근데 하다 보니까 시청자님들이 뭐 이런 물건들이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볼 수 있는 건 온천장 아시죠? 예. 온천장 보면 막 부곡 여기도 막 재개발하고 온천장도 난리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지. 예. 그러면서 뭐 럭키 동네역 주변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예. 시청자님 내려오시게 되면 부산 시민공원 주변이 될 수가 있고 또 내려오면 부산 초량동 아시죠?
예. 그리고 북항 쪽에 보면 요 남포라든가 중앙역 주변에 동강동이라든가 요쪽 라인도 오른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야. 근데 예,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모르겠어, 아무것도. 그죠? 예. 그러면 내가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더 이야기가 쉬워져요, 시청자님. 그래서 두 개를 다 유지를 하셔도 되겠지만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니까 제 느낌은 두 개 다 가져가면 이게 좀 막연해질 수가 있어요. 예. 뭐 리모델링 뭐 될지도 모르겠고 안 될지도 모르겠고 모르겠잖아요. 예. 그럼 모르겠는 곳에 내 자산을 두 개 담아두는 것보다 하나 담아두고 또 다른 확실한 곳 들어가셔도 되죠? 그렇게 하셔야지 좀 자산 운영이 좀 더 현명해지시잖아. 예. 그래서 제 저는- 조언은 예. 현재까지는 좀 더 제가 시청자님하고 따로 깊은 상담을 해드릴 텐데 하나는 보유하시고 하나는 다른 쪽으로 좀 굴리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 저는 개인적으로 네. 다른 거보다 수영구라는 그게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멈추고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 그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매각을 네. 하고 네. 하나는 딴 데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 그러니까 이 동네가 너무 좋아, 수영구가.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수영구가 좋아. 그래서 거주는 여기 사시고 잘 보유하시고 네. 이게 뭐 되든 말든 둘 중에 하나는 보유하시고 예. 그럼 막연하게 하나 두 개 다 기다릴 게 아니라 하나는 또 다른 데 굴려서 확실한 데 있잖아. 예. 진행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위치도 좋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찾아 드릴 테니까 따로 예, 예. 얘기를 제가 조언 드리겠고 어쨌든 예. 하나는 보유, 하나는 예. 매도해서 다른 곳으로 굴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다음에 그 한 번 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그래도 좀 속 시원해지신 것 같아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계란을 너무 수영구 한 바구니에 다 담아두신 것 같아요. 다른 하나의 계란은 어떻게 해볼지 전문가님과 추후에 조금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또 연결이 돼 있어서요. 제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산인데요. 있나요? 네. 주소가 저- 어떻게 될까요? 경상남도 거제시, 네, 거제시. 이름면, 네. 소동리, 네. 산 67-9, 87-9. 네. 네. 자, 이 산 지금 임야에 대해서 뭐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네. 혹시 얼마나 보유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요, 한 10년 넘었어요. 10년 정도 넘었다. 네. 네. 지금 요 토지에 대해서 전망이 궁금하시다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목소리 너무 예쁘신 시청자분이 또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도 괜히 목소리를 가다듬게 되는 상황인데 자, 지금 거제시 이룸면 소동리의 토지입니다. 한 10년 정도 보유를 하셨다고 하는데 요 토지, 이건 또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소동리 토지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네. 아이, 진짜 궁금해가지고요. 너무 전화를 궁금하셨죠. 보고 싶었는데 네. 이번 기회가 이렇게 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화가 걸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연이 닿은 거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제가 딱 봤는데 네. 요즘 호재가 많은 거제도입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거제에서 시청자님처럼 산 보유하시거나 막 농지 보유하신 분들이 갑자기 막 부동산 올라서 막 네. 서울에 막 건물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또한도 건물 보러 지금 다니고 계세요? 아직 시청자님 거는 아직 건물 보러 갈 단계는 아닌데 네.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보면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일단 네. 물가랑 가까워요, 시청자님.
물가랑 가깝고,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더 던져보고 싶은 게 뭐 친구 따라가서 샀어요? 이거 뭐 누가 따라가서 샀어요? 친구 따라갔어요. 아니, 그 친구. 그 네. 친구는 잘 계십니까? 네. 아, 그래도 잘 살아야지. 자, 보면 시청자님, 일반 분들이 봤을 때 되게 막 좋아 보일 수 있는 부동산이거든요. 네. 자, 오른쪽에는 물이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럼 물가 앞에 보시면 뭐 아파트 들어가고 뭐 오션시티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펜션도 많고 하니까 이 뒷동네가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제가 딱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예.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하신 것 같아. 예, 맞아요. 응. 근데 제가 친구를 따라가더라도 제발 그 친구가 부자였을 때 따라가라 그러거든요. 아하. 친구분이 네. 부자가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한테 그걸 얘기합니까? 그죠? 아, 진짜 옳은 말씀이십니다. 아니, 친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맨날 따라다녀야지, 그죠? 그럼요. 근데 예. 친구가 막 어정쩡한데 막 나보고 좋다 그래. 그럼 지나 잘하지 그래야지. 네, 네. 그래서 친구분도 우리 시청자님 뭐 잘못되라고 얘기하신 거보단 좋은 마음으로 네. 하신 것 같은데 예. 주변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일부가 그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부동산 바로 앞에가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예. 그러면 시청자님 부동산이 그냥 산으로 돼 있는 거랑 아래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잖아요. 예. 토지의 쓰임새가 아래가 바뀌었어. 그러면 네. 노란색이 부동산이 비쌀까요? 시청자님 부동산이 비쌀까요? 노란색이요. 당연하죠. 주거지역이니까. 예. 근데 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예, 그거 보고 샀는데요. 예? 예. 그거 보고 샀다고요? 예. 그거 보고 사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예. 그럼 결국은 바뀌는 건 중요하지만 더 네. 중요한 건 앞에가 개발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개발 속도가 지금 늦은 거야. 예. 늦으니까 시청자님도 좀 늦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빨리 바뀌어서 빨리 개발이 되는 곳이 있고요. 네. 좀 늦는 곳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이 같은 실수만 반복 안 하면 돼. 부동산 얘기를 우리 지인분들하고 앞으로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하면 안 되겠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 자, 네. 거제가 제가 아까 호재가 있다 그랬습니다. 포인트가 네. 이거예요. 자, 거제는 지금 남부 내륙 철도가 확정 났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요 고현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 더불어서 거제 통영 고속도로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시청자님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 네. 시청자님 부동산 왼쪽이 부동산 네. 값들이 상당히 꽤 오르고 있다. 네. 그럼 여기들이 잘 되면 예상을 네. 한다면 철도도 이제 2027년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5년이란 시간 동안 안에서 시청자님 부동산도 사분사분 오르긴 해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덜 오르니까 좀 답답할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남들을 부럽게 만드는 부동산을 꼭 사셔야 돼. 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그 친구분도 뭐 잘 되셨으면 좋겠고 시청자님은 더 잘 되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여기가 더 달라질 여지에 있어서 사업성은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네. 이 시간이 답답하다면 매도하기도 지금 좋은 시기예요. 네. 5년 기다리실 겁니까? 적정 가격에서 철도 들어오고 도로 들어오니까 여기도 하는 동네 부동산에 팔아달라고 하실 겁니까? 예. 아, 매도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예, 이때가 지금 좋을 때라고 팔기엔 또. 예. 이해되셨죠? 네. 그 어떻게 또 잘 파는지는 제가 또 도움 드릴 테니까 네. 앞으로는 뭐 가족, 친구들이랑 얘기하지 마 부동산. 예. 아, 이- 이렇게 알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뭐 감사하긴요. 저희가 네. 다 이렇게 나눠야 서로 다 잘 네. 되니까. 하여튼 네. 이 부분 참고하십시오. 네.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남 거제의 토지 고민 해결해 봤습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가면 참 다행인데 꼭 강남을 가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 말 너무 듣지 마시고 조금 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화 계속 듣다 보니까 팬클럽 현장 같기도 해요. 저 지금 야광봉 들고 흔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시청자분 또 다른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해서 제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인천 성남동 월드 메리디안 아파트에 사는데요. 네. 네, 이제 그 분양권 산 게 이제 10월 달에 입주해요. 네. 검단 무함미래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3년 전매는 가능하거든요. 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일시적 2주택으로 여기 성남동 거 놔두고 가야 되는 건지 전망도 여기저기 궁금도 하고 아니면 이걸 다 정리하고 딴 데로 또 옮겨야 될지 이런 거 저런 거 궁금해서 대표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어쨌거나 지금 이 둘 중에서 무게추를 네. 어디다 둬야 되는지 이게 네네. 궁금하시다는 것 같은데 제가 네. 그럼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이번에도 또 제가 너무나 부러워하는 고민들입니다. 일단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은 좋은데, 고민 하나씩 먼저 해결을 해본다면, 인천 서구 이 성남동의 월드 메리디안 아파트의 전망이 어떤지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천 서구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좋은 제가 일 많이 열렬한 생기실 팬입니다. 거예요. 네. 예. 자, 성남동의 월드 메리디안 맞으십니까, 시청자님? 예. 네. 네. 일단 좋은 건 시청자님 동네가 이 7호선 때문에 예. 성남역 주변이 막 해피해피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기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부평구청에서 산곡역 그리고 요 성남역 이렇게 이제 돌려서 청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뭐 당장 뭐 1, 2년 내에 되는 건 아니지만 요 라인 주변들이 뭐 좀 성남역 주변이 좀 답답했습니다. 답답하다는 건 뭐 재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막 취소 나고 막 늘어지고 좀 답답했잖아요, 동네가. 예. 그래서 어쨌든 7호선 연장 호재들 부분 때문에 전에 비해선 좀 사업성이 좀 생겨서 그동안 좀 멈췄던 지역들도 뭐 하나하나 뭐 다시 해 나가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일단 시청자님 부동산 자체가 2006년식이잖아요, 월드 메리디안이. 예. 그럼 2006년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현재 공급 대책에 맞춘 재개발, 재건축, 뭐 리모델링 시장엔 딱 부합하는 물건은 아닙니다,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단 조언을 드리게 되면 현재 뭐 유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뭐 네. 다른 곳으로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시청자님. 예. 근데 또 검단 무함이라도 또 입주하는데 거기 전망도. 시청자님 검단 모함이라도는 신축이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검단 쪽 같은 경우는 걱정하지 마시고 가셔요. 예. 일단 시청자님 네. 포커스를 보니까 지금 월드 메리디안은 지금 생각도 없고 네. 요 검단이 궁금한 것 같아. 아닌데 거기도 또 검단도 또 신축이라 기대도 되긴 하는데요. 예. 또 여기 또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소식 때문에 조금 올라오고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계속 궁금해서요. 이게 참 행복한 고민인데 네. 파냐 안 파냐 하시는 부분에서 뭐 검단, 월드 뭐 둘 중에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검단이 네. 그냥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냥 가져간다. 예.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현 상태에서 지하철이 이제 뚫리는데 네. 뚫리는 부분에서 이 주변이 값이 이제 더 오르기 위해선 뚫리는 것과 네. 동시에 더불어서 재개발도 주변이 좀 잘 돼야 돼요, 시청자님. 예. 그럼 동네가 나쁘다는 얘기가 하나도 아니라
네. 이 이상 추가적으로 동네가 좀 바뀌어야지 이 월드 메리디앙이 값이 좀 쑥쑥 오르는 거거든요. 예. 분명히 시청자님 예. 부동산이랑 정확하게 좀 따져보면 예. 아니 또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전문가님은 좀 대충 얘기해 주는 것 같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 너무 여기랑 감사해요. 160m 떨어져 있다고 시청자님 부동산이. 예. 그거 완전 초역세권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치 반영은 네. 다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됐어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 현 상태에서 우리가 좀 노림수를 좀 가져볼 수 있는 건 인천 네. 시청역 알죠? 예. 인천 시청역 주변 보면 요 뭐 금호라든가 간성 뭐 네. 극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너져가는 애들. 네. 80년대 이제 90년대 초반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GTX 호재와 맞물려서 이런 것도 한번 공부를 이참에 한번 해보고 네. 공부가 마무리되고 팔아도 늦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일단 제 조언은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면서 기본적으로 둘 다 가져가시는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해요. 아. 근데 그 상태에서 굳이 움직인다면 월드 메리디앙을 내가 이걸 팔아서 갈아타면 이 자금으로 어딜 해볼까? 이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서 부평 구청 주변에 뭐 재개발하는 거, 굴포천 주변에 여기에 재개발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잖아요, 시청자님. 그 대표님 또 제가 또 이 검단 또 3년 매도라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단을 하고 여기랑 성남동이랑 다 정리하고 또 신안산선 쪽으로도 갈까 제가 전국을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야, 시청자님 지금 잠이 와요, 막 지금 막 걱정 많으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맨날 꿈마다 그냥 집을 사고 팔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신안산선은 어디 쪽이요? 그래서 안산 쪽도 보고 안산을 시흥, 보고 강릉 있다고요? 이렇게 막 계속 세 군데를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검단까지 아예 그냥 이참에 정리를 하고 뜨는 것도 어떨까 한번 오, 여쭤보려고. 배포가 크시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두 개 다 네. 팔아서 이거저거 다 끌어다가 하면 어느 정도 저 자금이 지금 나오십니까, 예상은? 5억 5천 요 정도 돼요. 이거저거 다 해서 하면 5억 5천 정도. 네, 제가 또 딴 것도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정도는 돼요. 아, 그럼 서울 쪽으로 좀 오시고 싶다는 생각이시네? 제가 방배동에서 왔었는데 서울 가기는 좀 너무 올라가지고 또 지금. 아, 일단 뭐 몸테크를 좀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 몸테크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완전 무너져가는 것에 가가지고 내가 그냥 아이고, 그래도 살자 해서 네. 거기서 버티는 거. 개발될 때까지. 예. 두 번째는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네. 전월세 쪽으로 내가 또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시청자님. 예. 일단 뭐 그것 중에서 뭐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또 따로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네. 한 번쯤 생각을 하신다면 가양역 네. 주변 괜찮아요, 시청자님. 가양역 디지털 단지 있는데요. 디지털? 아, 영등포인가요? 아, 여기 가양동요. 강서 양천 요 라인 쪽. 아, 예. 여기 양천향교 보면 네. 이 양천향교 보면 이 앞에 이거 무슨 분이 CJ 부지가 있어요, 시청자님. CJ 부지. CJ 부지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대기업 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대기업 부지. 네. 그럼 이 부지가 빠져가지고 막 스타필드 같은 거 막 빌리지든 뭐든 여기 들어오면 동네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예, 좋아지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가양 옛날에 네. 지은 거 90년대 예. 초반에 지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 부분 예. 참고하셔서 생각을 예. 한번 해보시고 시청자님은 예. 고민이 많으니까 제가 따로 네. 한번 상의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연락을 한번 너무 다시 드리도록 감사해요.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아기자기한 목소리에 그렇지 못한 배포를 가지실 우리 시청자분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고민이 굉장히 여러 갈래로 퍼져나가고 있어서 정현훈 전문가님이 따로 다시 또 전화드려서 고민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주느라 또 시간이 이렇게 금세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오늘도 상세히 설명해 주신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